자,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도착 후에 국민들에게 이번 회담의 성과에 대해 보고를 했는데요. 이번 회담의 성과와 앞으로 남아있는 숙제가 뭔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자, 문 대통령이 이제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네.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성남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 DDP에 있는 프레스센터로 이동을 했고요. 바로 대국민 보고를 했습니다. 예. 지난 3일간 이 김 위원장과,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이 비핵화와 북미 대화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김 위원장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능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도 밝혔다고 설명했는데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과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밝혔다는 얘기도 남겼습니다. 또 이번 회담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약속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 군사 분야의 합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이 된다면 남북은 이 장사정포와 같은 상호 간의 어떤 위협적인 군사무기와 또 병력을 감축하는 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 기대감도 숨기지 않았고요. 또 현재 아직 끝나지 않은 종전은 물론이고 이 미래의 전쟁 가능성까지도 원천적으로 없애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앞으로 서울을 방문한다는 얘기를 저희도 앞서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라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이와 함께 남북이 본격적으로 오가는 시대를 연다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이번 평양 선언문에 보면 가까운 시일 내에 방문하겠다고 표현이 돼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가급적 연내 방문하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정부가 이 평양 선언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 범정부적 추진 체계를 갖추겠다면서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과 또 국민들의 어떤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회담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회담의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좀 있습니까? 네, 우선 남북 관계, 그러니까 과거 어떤 남북 관계를 생각해봤을 때 좀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이번에 연출이 됐는데요. 일단 의전부터 좀 파격적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내외가 직접 순안공항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하고 또 김 위원장과 이 문 대통령이 함께 카퍼레이드하는 장면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주민들이 즐겨 찾는 식당에 가서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하고 또 15만 명의 북측 주민들이 앞에서 연설한 것도 이 역대 대통령의 방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또 두 정상이 함께 처음으로 이 백두산을 방문한 것도 역사적인 순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회담을 통해서는 과거와는 좀 달라진 남북관계를 느낄 수 있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또 거기에다가 눈길을 끌었던 게 평양 공동선언이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줄이는 데 합의를 하면서도 이 평화의 제도화에 돌입했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남북의 군사 합의를 통해서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이끌어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성과가 되는 거죠. 네, 또 그리고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는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는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면서 즉각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꼽힙니까? 일단 이번에 비핵화에 대해서 표명을 하기도 했지만 풍계리 핵실험장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이미 폐기가 됐고요. 이 평양 공동선언에 담긴 대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까지 폐기가 된다면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고도화는 불가능해집니다. 즉 북한은 이 미래의 핵을 포기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곧 핵 위협이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이번 평양 공동선언 정도로 종전선언까지 연결하기까지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평양선언에 미국이 조치를 취하면 즉 종전선언에 응해야 한다는 조건을 단 건데요. 이 때문에 이번 선언의 비핵화 부분에서 한 발 내딛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도 좀 아쉽다, 반쪽짜리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짚어보긴 했는데 이제 눈은 오는 24일 뉴욕에서 열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 쏠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 나눴던 어떤 별도의 비밀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멘트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비핵화 과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를 이뤘다고 하니까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는 좀 해볼 수가 있겠고. 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김 위원장의 어떤 별도의 메시지를 전해서 상황이 긍정적으로 진전이 된다면, 그러니까 대북 제재 완화 같은 북미 협상의 어떤 진전이 보인다면 이번 평양 선언에 담겨 있는 경제 협력 같은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앞으로는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